낮은 곳에서 시작된 규율은 폭풍이 된다. 버려진 자들의 깃발, 개방. 오늘 강호는 새로운 심판을 맞는다. 강주성 뒷골목에 개방이 선포된 후 천도진의 주변으로 모여든 거지들의 수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단순한 몇백 명이 아니라 주변 도시와 마을의 거지들까지 소문을 듣고 몰려들면서 수천 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 거대한 무리는 희망과 충성심으로 뭉쳐 있었으나 동시에 극도의 무질서를 내포하고 있었다. 굶주림에 익숙한 이들은 사소한 배식 문제로 다투었고 과거 각자의 패거리에서 익힌 악습들을 버리지 못해 약자를 괴롭히는 일도 빈번했다. 천도진은 자신이 일시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영속적인 질서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절감했다. 이들을 하나로 묶을 정신적 기둥과 공평하게 작동하는 규율이 없다면 개방은 결국 파벌 싸움으로 무너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도지는 흑룡회와의 싸움에서 노획한 무기와 돈으로 식량을 확보하고 가장 믿을 만한 초창기 대원들, 굶주림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았던 몇몇 늙은이와 청년을 불러 모아 개방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천도진이 가장 먼저 확립한 것은 계급제도였다. 그는 이것을 띠의 서열이라 명명하고 그 기준을 철저한 공정성에 두었다. 무림 명문처럼 혈통이나 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 희생, 그리고 공헌으로만 서열이 결정되도록 했다. 도지는 자연 속에서 깨달은 순환과 성장의 이치를 바탕으로 4가지 세계띠를 정했다. 흑색 띠니 가장 낮은 단계. 방금 개방에 들어온 평범한 대원. 대지의 근본. 녹색 띤 초식 무공을 익히고 수명의 흑색 띠 대원을 통솔하는 초급 간부. 성장과 의리. 청색 띤 수십 명의 녹색 띠 대원을 지휘하고 상당한 무공을 갖춘 중급 간부. 정의와 규율. 백색 띤 수백 명의 대원을 총괄하며 방주를 보좌하는 최고위 간부. 경험과 지혜. 도지는 이 서열이 모든 거지들에게 열려있는 희망의 사다리임을 강조했다. 흑색 띠도 노력과 의리가 있다면 언젠가 백색 띠를 맬 수 있다. 너희의 운명은 너희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개방 대원들은 이 새로운 질서에 열광했다. 그들의 삶에서 노력과 의리가 인정받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충성심을 절대적인 경지로 끌어올린 것은 천도진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방주로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도진은 마땅히 청색이나 백색 띠를 매야 했지만 그는 가장 낡고해진 흑색 띠를 자신의 허리에 묶었다. 천도진이 거대한 무리 앞에서 말한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시작이다. 나는 천가에서 버려졌던 한낱 거지였음을 잊지 않겠다. 이 흑색 띠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너희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 발언은 수천 명의 대원들 사이에서 감격의 울음을 터뜨리게 했다. 그들은 천도진이 자신들과 완전히 동질화되었으며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할 진정한 지도자임을 깨달았다. 방주가 스스로를 낮추는 행위는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으로 이어졌다. 천도진에 대한 충성심은 단순한 복종을 넘어 종교적 신념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질서를 확립한 도지는 곧바로 개방의 10대 규율을 선포했다. 이 규율은 무림의 정파 규율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강직했다. 제1조 개방은 약자를 돕는다. 개방 대원끼리 폭행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는 즉시 파문한다. 제3조 거짓된 구걸이나 남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행위를 금한다. 정당한 노력으로 살아간다. 제5조 방주 천도진의 명령은 곧 개방의 의지다. 절대 복종한다. 제10조 개방은 버려진 자들의 안식처이며 개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단호히 맞선다. 이 규율을 통해 개방은 뒷골목의 단순한 패거리가 아니라 정의와 질서를 가진 문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또한 도지는 무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항룡시 8장의 기초가 되는 단순한 외공 단련법과 호흡을 이용한 내공 순환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대원이 무공을 익힐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다. 너희의 주먹은 더 이상 구걸하는 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다. 개방의 급속한 성장은 강주성의 기존 권력을 뒤흔들었다. 특히 흑룡회보다 상위 조직인 맹호문 개방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맹호문은 정파와 사파 사이에 걸쳐 있는 폭력 집단으로 지역 경제와 무림, 이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맹호문의 문주맹사는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개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먼저 정보전을 시작했다. 맹호문 무사들은 개방에 잠입하여 이간질을 시도하거나 개방의 배식 창고를 불태우는 등 비열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시련은 개방의 결속력을 시험했다. 배고픔과 분노로 일부 대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규율을 어기는 행위도 발생했다. 천도진은 단호함으로 대응했다. 규율을 어긴 대원들을 가차없이 벌하고 맹호문의 잠입자들을 직접 색출해 항룡시 8장의 위력을 보여주며 처단했다. 개방의 규율을 어기는 자는 나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다. 맹호문이 아무리 강해도 내부의 분열만큼 개방을 해칠 수는 없다. 맹호문과의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천도진은 자신의 낡은 지팡이를 바라보며 개방의 상징이자 강력한 힘을 보여줄 봉법의 완성에 전력을 다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다가올 격렬한 전쟁을 향하고 있었다. 개방이 강주성 뒷골목의 질서를 확고히 하자 맹호문이 문주, 맹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맹호문은 강주성에서 가장 큰 시장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개방이 뒷골목을 통제하면서 맹호문에게 바쳐지던 상납금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맹사는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개방의 핵심 구역인 남문시장의 폐창고를 습격했다. 그곳은 개방이 식량과 노획품을 보관하는 중요한 거점이었다. 맹호문 무사들은 무자비하게 개방 대원들을 폭행하고 그들의 상징인 흑색 띠를 짓밟으며 조롱했다. 맹호문 부하장이 큰 소리로 말한다. 이 더러운 거지놈들! 너희의 왕이라는 천도진은 어디 숨어서 구걸하고 있느냐? 감히 맹호문의 발톱을 건드려. 내 놈들이 세운 이 더러운 문판은 오늘 끝장이다. 개방 대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정통 무공을 익힌 맹호문 무사들의 잔인한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천도진에게 전해졌다. 천도진이 폐창고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아비규환이었다. 수십 명의 개방 대원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고 맹호문 무사들은 승리에 취해 웃고 있었다. 특히 자신이 직접 녹색띠를 하사했던 믿음직한 청년 대원 아강이 잔인하게 팔이 부러진 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 순간 천도진의 눈빛이 극한의 분노로 번뜩였다. 감히 개방의 명예를 더럽히고 나의 사람들을 짓밟아. 그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자들을 다시 짓밟으려는 폭력에 대한 가장 강렬한 저항이지였다. 그의 몸에서 항룡시 8장의 강력한 내공이 용솟음쳤다. 맹호문 무사들은 천도진을 보자 경계했지만 그의 낡은 옷차림과 흑색 띠를 보고는 다시 오만하게 웃었다. 오, 내 놈이 그 거지왕이냐? 소문대로 강하긴 하겠지. 하지만 내 놈이 혼자서 이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천도진은 말없이 낡은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는 이 충돌이 개방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 사건임을 직감했다. 단순히 무력으로 맹호문을 꺾는 것을 넘어 무림 전체의 개방의 위상과 정신을 각인시킬 상징적인 승리가 필요했다. 도진은 맹호문과의 격투를 시작했다. 그의 항룡시 8장은 여전히 위력적이었다. 그의 주먹이 뻗어나갈 때마다 맹호문 무사들은 뼈가 부러지는 충격과 함께 나가떨어졌다. 그러나 맹호문은 숫자가 많았고 그들의 무공은 교활하고 끈질겼다. 도진은 자신의 주먹이 너무 강맹하고 직설적이어서 수많은 적들을 상대할 때 방어와 회피에 약점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때 그는 구룡자에게 받은 낡은 지팡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팡이가 단순한 봉이 아니라 개방의 상징이 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항룡시 8장이 하늘의 용이라면 개방의 봉법은 땅에 이치어야 한다.
가장 낮은 곳의 굴레를 상징하며 예측 불가능하고 유연하여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무공. 그는 무림고서에서 희미하게 언급되던 개방 역대 방주들의 비전 무공, 타구봉법을 떠올렸다. 타구봉법은 오직 개방의 정통 방주만이 익힐 수 있으며 봉술의 변화가 무궁무진하여 모든 정통 무공을 압도하는 신비로운 봉술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그 봉법의 비급은커녕 단서조차 알지 못했다. 도진은 격렬한 싸움 끝에 맹호문의 부하장 2명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승리는 너무나 많은 개방 대원들의 희생 위에 놓여 있었다. 도진은 잠시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맹산에게 일시적인 휴전을 제안했다. 맹산 역시 도진의 강맹함에 충격을 받았기에 제안을 받아들였다. 휴전 기간 동안 도진은 밤낮으로 타구봉법의 단서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구룡자가 남긴 낡은 의술서와 함께 딸려온 고대 지도의 파편을 발견했다. 지도의 파편에는 강주성 북쪽의 운무산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암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곳은 구파일방의 어떤 문파도 접근하지 못하는 금지된 영역이었다. 운무산의 암자. 어쩌면 구룡자께서 나에게 남긴 타구봉법의 유산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도진은 개방의 운영을 믿음직한 백두들에게 맡기고 자신의 오른팔인 청년대원 아강과 함께 조용히 운무산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개방의 운명을 짊어진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운무산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빽빽한 숲과 끊어진 절벽, 그리고 짙은 안개는 마치 길을 막는 듯했다. 도진은 자신의 뛰어난 외공 단련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길을 헤쳐나갔다. 아강은 도진을 따르며 그의 낡은 지팡이와 강맹한 주먹수를 보며 끊임없이 감탄했다. 도진은 지도를 따라 도착한 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곳은 수백 년간 아무도 찾지 않은 듯한 폐허가 된 거대한 암자였다. 암자의 중앙에는 무너진 석탑이 서 있었는데 석탑 주변에서는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도진은 자신의 청룡심장의 기운이 석탑을 향해 미세하게 반응하는 것을 감지했다. 이곳이다. 무언가 엄청난 신물이 이 석탑 속에 잠들어 있다. 천도진은 맹호문과의 결전에서 개방을 영원한 승리로 이끌 타구봉법의 진정한 봉, 그리고 개방의 영원한 상징이 될 신물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는 낡은 지팡이를 손에 쥔 채 석탑의 잔해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천도진과 아강은 짙은 안개와 폐허만이 가득한 운무산의 고대 암자, 청운사의 잔에 속으로 발을 들였다. 암자는 수백 년간 방치된 듯 곳곳에 이끼가 끼고 나무 뿌리가 뒤덮여 있었다. 도진은 석탑 주변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기운의 근원을 찾기 위해 집중했다. 그의 몸속에 잠재된 청룡심장이 미약하지만 끊임없이 고동치며 석탑의 잔해 속으로 푸른 파동을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평범한 기운이 아니다. 내 청룡심장이 이토록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나와 운명적으로 연결된 신물이 잠들어 있다는 뜻이다. 도진은 아강에게 주변 경계를 맡기고 무너진 석탑 잔해를 조심스럽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석탑은 단순히 돌로 쌓인 것이 아니라 고대 무림의 정교한 결계로 봉인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무공으로는 파괴는커녕 접촉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도진의 주먹에는 이미 항룡 18장의 강맹함과 청룡심장의 신성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먹에 힘을 주지 않고 오직 내공의 파동만을 이용해 봉인의 균열을 찾아냈다. 마침내 석탑의 가장 깊은 곳, 지하로 통하는 작은 틈이 드러났다. 도진이 몸을 숙여 안을 들여다보자 그곳에는 습기 하나 없이 보존된 푸른 비단 주머니가 놓여 있었다. 도진이 비단 주머니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다. 주머니 안에는 황금빛 용의 머리 장식이 새겨진 봉과 함께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얇은 비단 두루마리가 들어있었다. 봉을 잡는 순간 도진의 전신에 강렬한 푸른 기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의 내공과 기혈이 봉의 기운과 융합되면서 봉의 이름이 그의 의식 속으로 각인되었다. 취룡봉.
그것은 개방 역대 방주의 혼이 깃든 개방의 영원한 신물이자 타구봉법을 완성하는 유일한 열쇠였다. 도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비단 두루마리를 펼쳤다. 두루마리에는 무수한 그림과 함께 신비로운 운율의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타구봉법의 총결이었다. 취룡봉은 낮고 굴하고 멸시받는 자의 무기이니 그 변화는 술에 취한 듯 무궁무진하고 그 이치는 개를 잡는 데서 시작하나 궁극에는 세상을 휘어잡는 돌을 담는다. 타구봉법은 가장 비천한 존재의 무기이자 가장 고귀한 도의 집합체였다. 도지는 자신의 낡은 지팡이가 이 취룡봉의 원형이자 수련의 도구였음을 깨달았다. 천도지는 그 자리에서 취룡봉을 든 채 타구봉법의 총결을 익히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는 단지 두루마리를 읽는 것만으로 봉술의 이치와 초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가 산속에서 낡은 지팡이로 타구봉법의 근본 원리를 독학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몸은 이미 타구봉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도진이 취룡봉을 휘두를 때마다 봉은 바람처럼 부드럽고 그림자처럼 신속하며 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였다. 취룡봉은 항룡시 8장의 강맹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유연함과 변화의 극기를 보여주었다. 항룡시 8장이 극강의 공격이라면 타구봉법은 모든 공격을 받아들이고 되돌려주는 극기의 수호다. 도지는 취룡봉과 항룡시 8장의 음양 조화를 깨달았다. 두 무공을 하나로 통합하자 그의 내공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절정 고수의 경지로 완전히 진입했다. 그의 무공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빈틈이 없는 완벽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도진이 취룡봉의 기운을 흡수하고 봉법 수련을 마무리할 무렵 맹호문의 문주맹산이 직접 암자로 들이닥쳤다. 맹산은 개방의 핵심 인물인 천도진이 운무산으로 향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절호의 기회라 여겼다. 맹산은 거대한 철퇴를 휘두르는 강맹한 무공의 소유자였다. 그는 암자의 폐허 속에서 취룡봉을 든 도진을 발견하고 광기 어린 포효를 했다. 천도진, 내 놈이 이곳에 숨어 있었군. 이 더러운 거지왕의 목을 베어 개방을 영원히 멸하겠다. 맹산은 주저없이 철퇴를 휘둘러 도진을 향해 돌진했다. 철퇴는 산을 부술 듯한 파괴력을 담고 있었다. 도진은 냉철했다. 그는 낡은 지팡이 대신 푸른 용머리 장식의 취룡봉을 들고 맹산의 공격을 맞이했다. 쾅! 철퇴와 취룡봉이 충돌했다. 맹산은 자신의 철퇴가 도진의 봉에 의해 무게 중심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휘청거리는 것을 느끼고 경악했다. 도진의 봉술은 맹산의 강맹한 힘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봉의 유연한 변화와 타구봉법의 미세한 이치를 이용해 힘의 방향 자체를 틀어버렸다. 도진은 타구봉법의 정수인 천변만화의 움직임을 선보였다. 그의 봉은 맹산의 눈에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궤적으로 움직이며 맹산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맹산은 자신의 강맹한 무공이 허공을 가르는 헛수고로 변하는 것에 극도의 분노와 좌절을 느꼈다. 봉술로 맹산을 완벽하게 제압한 도진은 마지막으로 항룡시 8장의 궁극의 힘을 폭발시켰다. 항룡시 8장, 용전어야. 도진의 주먹에서 터져나온 황금빛 용의 기운이 맹산의 가슴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맹산은 거대한 충격량에 의해 철퇴를 놓치고 수미터 밖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는 중상을 입고 몸을 가누지 못했다. 도진은 쓰러진 맹산에게 취룡봉을 겨누었다. 맹산, 개방은 더 이상 내 놈들이 짓밟을 수 있는 거지들의 집합소가 아니다. 오늘부터 강주성의 질서는 개방이 세운다. 약자를 착취하는 모든 악행은 타구봉법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 승리는 단순한 조직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버려진 자들의 상징인 타구봉법과 취룡봉이 폭력과 착취의 상징인 맹호문을 압도적으로 꺾은 사건이었다. 천도진은 아강을 데리고 승리의 깃발처럼 취룡봉을 들고 개방 본거지로 돌아갔다. 개방은 비로소 무림의 한 세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다. 천도진이 운무산에서 취룡봉과 타구봉법을 획득하고 돌아오자 개방 대원들은 열광했다.
방주의 무력은 이미 전설이었지만 개방의 역대 방주만이 소유했다는 신물. 취룡봉의 등장은 개방에 대한 대원들의 신념을 확고히 했다. 맹호문의 문주맹사는 운무산에서의 충격적인 패배 후 중상을 입고 강주성 외곽으로 도주했다. 맹호문은 지도자를 잃고 급속도로 와해되기 시작했다. 천도진은 맹호문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 그들의 힘을 빌려 악행을 저질렀던 모든 잔당들을 일소하고 강주성의 새로운 질서를 공고히 해야 했다. 이는 개방이 무림의 정식 문파로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대외적인 숙제였다. 도진은 백두들을 소집하여 맹호문 잔당 토벌 작전을 지시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맹호문의 마지막 거점을 찾아 공식적인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심판은 단순히 맹호문을 괴멸시키는 것을 넘어 무림 전체의 개방은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의의 문파임을 선포하는 무대가 되어야 했다. 최후의 토벌을 앞두고 천도진은 자신의 무공을 절정의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최종 수련에 돌입했다. 그의 수련 목표는 강맹함 항룡시 8장과 유연함타 구봉법, 이 상반된 두 무공을 완전히 통합하여 무극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었다. 그는 강주성 외곽의 폐허가 된 성벽 위에서 수련했다. 낮에는 취룡봉을 휘두르며 바람과 물의 흐름을 봉술에 담았고 밤에는 항룡시 8장을 펼치며 산과 대지의 굳건함을 주먹에 실었다. 봉과 주먹, 두 무공은 서로를 보완하며 그의 내공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도진이 항룡시 8장의 절초 용전어야를 펼칠 때 주먹에서 솟아난 황금빛 용의 형상에 취룡봉의 푸른 기운이 융합되기 시작했다. 쌍용이 합쳐진 듯한 이 기운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면서도 파괴적인 위력을 발산했다. 이 수련을 통해 도진은 마침내 절정 고수의 경지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무림의 어떤 인류 고수와 겨루어도 밀리지 않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맹호문의 잔당들은 강주성 남문 광장의 폐허 속에 숨어 최후의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의 무공이 아무리 강해도 수백 명이 뭉친 자신들의 힘을 이길 수 없다고 오판했다. 천도진은 홀로 남문 광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뒤에는 수천 명의 개방 대원들이 질서정연하게 서서 방주의 승리를 염원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광장 중앙, 맹호문 잔당들의 수장인 대리 문주철이가 굵은 도끼를 들고 도진을 맞이했다. 거지왕 천도진, 내 놈의 무공은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수가 많다. 내 놈이 아무리 강해도 이 수많은 도끼와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천도진은 허리에 찬 흑색 띠를 잠시 만지고 취룡봉을 땅에 꽂았다. 나 천도진은 너희처럼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항룡시 8장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너희의 폭력과 착취는 오늘 여기서 끝난다. 도진은 맹호문 잔당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 압도적인 무력 시위를 선택했다. 그는 취룡봉을 들고 맹호문 무사들 수백 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중앙으로 돌진했다. 도진은 타구봉법의 신속함과 유연함으로 맹호문 무사들의 칼날을 피하고 훈련했다. 그의 봉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무사들의 무기만을 정확히 겨냥해 무력화시켰다. 수백 개의 무기가 도진에게 닿기 전에 허공을 맴돌며 흩날렸다. 봉술로 적들의 진영을 흐트러뜨린 후 도진은 취룡봉을 왼손으로 돌려잡고 오른손 주먹에 항룡시 8장의 모든 힘을 모았다. 항룡시 8장, 용이 바다를 가르듯 파천구주. 도진이 주먹을 뻗자 황금빛 용의 기운이 맹호문 잔당들의 진영을 향해 파도처럼 쇄도했다. 이 절초는 단순한 충격파가 아니었다. 그것은 버려진 자들의 분노와 절망이 응축된 정의의 심판이었다. 콱콱쾅. 용의 기운에 정통으로 맞은 맹호문 무사들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잔당들의 수장 처리는 용의 기운에 의해 갑옷이 산산조각 났고 극심한 내상을 입은 채 쓰러졌다. 단 한 번의 절초로 수백 명의 맹호문 잔당들이 무력화된 것이다. 광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개방 대원들은 자신들의 방주가 보여준 절대적인 무력에 경외감을 느꼈고 강주성 주민들은 새로운 질서의 탄생에 안도했다.
도진은 쓰러진 철이를 향해 다가갔다. 맹호문은 오늘부로 멸문한다. 강주성의 모든 이권은 약자를 돕는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개방이 관리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개방의 규율에 따라 집행될 것이다. 이 승리는 개방의 지위를 강주성의 패자로 확고히 했다. 도진은 맹호문이 소유했던 상권의 이권을 뒷골목의 거지들과 병든 노인들을 돕는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령했다. 개방은 무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원을 베풀며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맹호문의 멸망과 개방의 급성장은 강주성을 넘어 무림 전체로 퍼져나갔다. 무림의 정파 문파들은 일개거지 문파가 인류 고수를 일격에 제압하고 지역의 패권을 잡았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 소식은 마침내 무림맹의 총단에까지 전달되었다. 무림맹은 개방의 무력과 영향력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천도진이라는 거지왕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무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터벌할지 심각한 회의에 들어갔다. 천도진은 무림맹의 시선 따위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목표는 이미 무림맹의 인정이 아닌 버려진 자들을 이끌고 무림 전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강주성에서 맹호문이 멸망하고 개방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다는 소식은 무림 전체에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다. 특히 무림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무림맹 총단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무림맹 총단 회의장에는 구파의 장문인들과 일강의 방주, 그리고 명문세가의 수장들이 모여 앉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계, 불쾌감, 그리고 노골적인 멸시가 뒤섞여 있었다. 소림방장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한다. 일개 거지 문파가 무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역 패권을 무력으로 장악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들은 무림맹의 규율과 명예를 무시했습니다. 화산 장문인은 오만한 어투로 말한다. 그 거지왕이라는 천도진이 아무리 강맹하다 한들 결국은 뒷골목 출신일 뿐입니다. 그의 무공은 체계가 없고 그의 문파는 구걸로 연명하는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토벌군을 파견하여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정통 문파들은 개방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토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에게 개방은 자신들의 오랜 권위와 질서를 위협하는 더러운 그림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무림맹주 백천군은 달랐다. 백천군은 냉철하고 신중한 인물로 무림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는 맹호문이 악행을 저질렀으며 개방이 오히려 그 지역에 새로운 정의를 세웠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다. 맹호문은 이미 악행으로 가득 찼던 조직입니다. 천도진의 개방은 그 악행을 단죄하고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는 규율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무공이 인류 고수의 경지에 달했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섣불리 토벌했다가는 무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백천군의 중재로 무림맹은 개방을 토벌하는 대신 천도진을 무림맹 총단으로 소환하여 그의 무공과 의지, 그리고 문파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개방의 총본산인 강주성으로 무림맹의 공식 소환장이 도착했다. 천도진은 백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무림맹 총단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얻은 취룡봉을 등에 메고 여전히 낡고해진 거지 방주의 복식을 고수한 채였다. 다만 맹호문과의 승리 후 자신의 위상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허리에 녹색띠를 메고 있었다. 녹색띠는 이제 그가 초급 간부의 역할을 넘어섰음을 의미했다. 회의장에 들어선 도진을 향해 수많은 명문 문파의 수장들이 노골적인 경계와 냉소를 보냈다. 그들은 도진의 강맹한 기운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천한 출신을 이유로 존중하지 않았다. 내 놈이 그 거지들의 수장, 천도진이냐? 내 놈의 더러운 무공이 감히 무림의 질서를 논할 수 있느냐? 도진은 그들의 멸시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정면으로 응시하며 당당하게 대답했다. 저는 개방의 방주 천도진입니다. 저의 무공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의지로 다져졌으며 저의 문파는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를 따릅니다. 무림맹이 외면한 곳의 질서를 저희 개방이 바로잡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무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까? 도진의 당당한 태도와 숨길 수 없는 절정 고수의 기세는 회의장을 압도했다. 무림맹은 도진의 무공을 직접 시험하기 위해 최고 원로 중 한 명인 무당파의 은퇴 고수와의 시합을 주선했다. 시합은 형식적인 것이었으나 도진은 자신의 항룡시 8장의 절초를 선보이며 은퇴 고수를 압도했다. 그의 주먹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용의 기운은 회의장의 기둥을 흔들었고 모든 문파 수장들은 그의 무공이 이미 구파의 장문임급, 즉 인류 고수의 절정에 달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그의 재능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회의 끝에 내려진 평가는 아이러니했다. 개방 방주 천도진은 무공의 순수 경지가 높으나 정통 무공을 계승하지 못한 야매의 무인이며 문파의 출신 성분이 비천하다. 무림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그를 주시해야 하며 그의 공식적인 무공 등급은 삼류고수로 정한다. 삼류고수. 이는 무림 전체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자 명문 문파들의 비뚤어진 우월감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인류고수의 절정인 그를 삼류로 폄하함으로써 무림맹은 여전히 혈통과 배경이 무공보다 중요함을 과시하려 했다. 천도진은 이 조롱 섞인 평가에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무림맹은 스스로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저의 무공이 삼류라면 이 세상에 진정한 인류는 없습니다. 저는 이 평가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 삼류 고수가 이끄는 개방이 앞으로 무림의 정의를 책임질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개방은 무림 전체에 공식적으로 존재를 각인시켰다. 비록 등급은 삼류였으나 그를 대하는 무림인들의 태도는 절정 고수를 향한 것이었다. 회의장을 나서는 도진은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두 명의 인물과 눈이 마주쳤다. 바로 천가의 큰형 도영과 둘째 형 도정이었다. 그들은 천가의 몰락으로 인해 무림맹 하급 관리직이나마 얻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형들은 도진의 추룡봉과 압도적인 위엄을 보고 질투심, 경악,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멸시했던 폐물이 이제 무림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도진은 그들을 잠깐 동안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하지만 그는 복수심이나 과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들의 좁은 세상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도진은 고개를 돌려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개인적인 과거를 넘어 무림 전체의 평화를 향하고 있었다. 맹호문이 무너진 자리, 개방의 깃발이 올랐다. 그러나 무림맹의 오만한 낙인 삼류. 천도진은 미소로 답한다. 그렇다면 삼류가 무림을 바꿔보자. 다음 화 무림의 문턱을 넘어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 구파 1강의 성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